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꿈과 끼가 흐르는 통합사회 시간입니다. 여러분 점심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짜장면. 짜장면 파워로 우리 오늘 수업도 힘차게 한번 잘 해보도록 해요. 자, 선생님이 여기 PPT를 가져왔는데 PPT에 사진 한 장이 띄어져 있죠. 자, 건물 사진인데 어느 건물일까? 앞에 앉아있는 우리 경태. 경찰서 그립니다. 아니에요. 경찰서 아니고 뒤에 앉아있는 남도. 그렇죠. 법원이에요. 법원. 정확히는 법원이라고 정확히 얘기했는데 정확히는 헌법재판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수업을 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인권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이러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다시 그러면 학습 목표. 자, 학습 목표. 학습 목표 적어야겠죠? 학습 목표. 자, 뭐라고요? 인권. 인권 보장의 제도를 설명해보자. 설명할 수 있다. 자, 인권이 뭘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는데, 지난 시간에 앞에 앉은 초연이 인권이 지난 시간에 뭐라 했죠? 그렇죠. 인간의 권리라고 정확하게 대답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인권이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는 존엄한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권리다. 자, 인권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다. 인권. 그러면 이러한 인권, 다시 적어볼게요.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될까? 저희 뒤에 앉아있는 우리 남도,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인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고 약속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그렇지. 정확하게 대답했는데 바로 문서에 남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인권을 문서화 시켜야 된다. 이러한 인권을 문서화 시킨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문서화 시키는 것이 일종의 뭐죠? 바로 법이나 제도로 만드는 거죠. 문서화 시키는 것이 바로 법과 제도화 시키는 것이다. 대표적인 법이 뭐다? 앞에 앉아있는 현진이 가장 대표적인 법 하면 떠오르는 거?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헌법이라고 대답했어요. 헌법. 자, 헌자가 뭘까요? 헌자가 바로 법 헌자고, 법자도 법법자. 자, 그러면 법 중에 법이다. 그런 의미로 헌법입니다. 자, 이러한 헌법에 인권을 문서화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글자로 돼 있고 볼 수 있으면 사람들이 어떨까? 인권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구나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인권을 문서화시키는 거 중요하고, 그러한 것들을 법과 제도로 만들고 대표적인 것이 헌법이 있다. 이러한 헌법에 어떠한 그냥 아무 때나 법을 만들면 될까 안 될까? 그러면 인권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인권의 내용도 바뀌겠죠.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법도 잘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어떠한 원리로 헌법을 만들어야 될까? 첫 번째,
어떤 원리가 들어가야 될까? 헌법에 바로 국민주권의 원리. 자, 우리가 나라를 지난 시간에 시민혁명을 이야기하면서 나라를 새로 약속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나라를 만들었으면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야? 바로 국민이죠. 나라를 만들었다는 약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즉 국민이 주인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원리다. 이 내용을 국민주권의 원리라고 하고 이게 바로 헌법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원리로 권력 분립의 원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권력이라는 게 뭐죠? 바로 국가 권력, 즉 예전에 왕이 사람들을 지배하던 그 힘, 그것을 우리는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해시켜야 된다, 나눠야 된다는 의미예요. 권력을 나누는 원리다.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나누고 있죠? 바로 세 개로 나누고 있죠. 입법, 행정, 사법. 자, 왜 이렇게 나눌까? 권력을 왜 이렇게 나눌까? 자, 왕에게 이 세 가지 권력이 한꺼번에 있으니까 왕이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했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좌지우지했는데 이걸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이 권력 세 개가 모두 한 사람에게, 한 기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가 많이 힘들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한 권력들을 나눠서 다른 기관에게 맡김으로써 서로 견제하게 해서 사람들의 좀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권력을 분립시키는 원리다. 권력 분립의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입헌주의의 원리. 이거는 다시 법치주의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 입자가 세울 입자예요. 그다음에 헌자가 헌법할 때 헌자입니다. 즉 헌법에 입각해서 통치를 해야 된다. 즉 왕이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아니라 다른 기관이라고 해도, 국가기관이 자신이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해도 그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된다. 아니면은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즉 헌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권력을 행사해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입헌주의 혹은 법치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어때?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이러한 원리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들에 입각해서 행사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법과 제도가 있고, 법이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헌법이 이러한 원리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헌법 재판소, 그다음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자, 만약에 법과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침해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법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국가기관을 운영하는 것도 역시 사람이다 보니까 이러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나쁜 마음을 먹고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랬을 때 그것을 구해줘야겠죠. 어디에서 구한다? 헌법재판소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구하는데, 헌법재판소는 만약에
국회에서 법률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다. 헌법의 정신에 입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법률을 만들고 그다음에 권력을 행사할 때 쉽게 말해서 국가가 법률을 마음대로 만들거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이것을 막거나 구제하는 것을 담당하는 제도가 바로 헌법재판소다. 즉 헌법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가 국민을 괴롭히거나 피해를 주는 때가 아니라 사람들끼리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에 앉아있는 우리 경태 일상생활에서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 그렇죠. 지금 잘 얘기했는데 갑질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사장님이 직원에 대해서 부당하게 근무를 시키다든지 아니면 시켜놓고 그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가 갑질이라고 하죠.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국가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인과 사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활동을 하나 할까 하는데 활동 어떤 거냐? 바로 사람들은 모두 지난 시간에 차이 같다고 했어요, 다르다고 했어요. 다르다고 하지만 같아야 된다라고 했죠. 어떤 면에서 다르다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특성, 성별, 인종, 종교 여러 가지 생김새 여러 가지가 다 다르지만 어떠한 면에서 같아야 된다? 바로 인권이라는 면에서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라고 했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존엄한데 그러면 나도 자유가 있고 현진이도 자유가 있어요. 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현진이도 현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게 충돌을 할까 하지 않을까? 충돌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할 활동은 어떤 거냐면 이러한 기본권 간의 충돌 사례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선생님이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사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기본권 중에는 재산권이라는 게 있는데 재산권이 뭐예요? 경태 재산권은 바로 소유한 물건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했죠. 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권을 우리는 재산권이라고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재산권 행사는 내 물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유가 있죠. 재산권 행사의 자유랑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많아서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그래서 높은 건물을 빌딩을 하나 짓고 싶은데 이 빌딩을 지으면 이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집에 사는 사람이 햇빛이 안 들어와. 다시 내가 높은 빌딩을 짓고 싶어서 돈을 써가지고 빌딩을 지었더니 옆에 살고 있는 작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집에 햇빛이 안 들어와. 그러면은 이 작은 집에 사는 사람은 무슨 권리가 있죠? 햇빛을 받을 권리. 바로 환경권이라고 할까요? 환경권. 아니면 햇빛을 받으면 나는 행복해져.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복 추구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 헌법 제10조에 있습니다. 이러한 B라는 사람은 나에게는 환경권이라는 기본권과 행복 추구권이라는 기본권이 있고, 이 A라는 사람은 나는 내 돈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면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현진 어떻게 생각해요? 좀 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 기본권 간의 충돌하는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책과 신문, 그리고 가지고 있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통해서, 멀티미디어 기기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주별로 간단하게 하나씩 사례를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민주죠. 자유조부터 먼저 발표를 해볼까요? 자유조. 선생님이 찾은 거랑 똑같은 걸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재산권 자유와 환경권에 대해서 사례를 찾아봤고 잘했어요. 그 다음에 평등조는 층간소음 문제를 잘 들었죠. 층간소음은 무슨 권리가 충돌하는 거죠? 평등조? 그렇죠. 역시 재산권 행사.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재산권 행사의 자유인데, 그러면 다른 층, 위의 층과 아래 층에서는 어떠한 권리가 있죠? 바로 조용하게 잠을 잘 수 있는 행복 추구권. 역시 비슷하죠. 행복 추구권. 신체의 자유. 층간소음은 이러한 권리들의 충돌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민주조는 어떠한 사례를 들었죠? 교도소 건설이라고요. 교도소 건설은 어떤 권리와 어떤 권리가 충돌을 하죠? 바로 국가의 행정권, 행정권이라기보다는 공공의 이익 추구권, 국가의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행정권과 개인의 행복 추구 혹은 안전. 자, 교도소가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위험하게 하면 역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권을 위협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위에 두 가지는 사이인데, 사이의 문제라면 교도소 건설은 공과 사의 충돌이 되겠죠. 자, 잘 여러분들 활동을 잘 했고, 자, 이렇게 인권을 오늘 수업을 정리하면, 자, 인권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모든 사람에게 하늘이 준, 그 다음에 특별한 노력이 없이 누구나 가질 수 있고 영구히 보장되는 특성을 지닌 권리다. 그런데 그러한 권리는 그냥 마음속으로만 담아둬야 된다, 아니면 문서화시켜야 된다. 문서화시켜서 사람들이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알므로써 실천에 옮길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노력들이 바로 법과 제도로 만들어지는데, 대표적인 게 헌법이 있고, 이러한 원리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제도로는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과 공권력 작용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 이 두 곳에서 이러한 피해를 막거나 피해가 났을 때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활동을 통해서 기본권 간의 충돌이 이렇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런 기본권이 충돌했을 때 어느 한쪽의 기본권이 더 우월할 수 있겠죠. 아니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어느 한쪽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기본권에 우린 다음 시간에 뭘 배우냐? 기본권의 제한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요건을 갖췄을 때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며 그러한 제한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제한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 또 20분.